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7월 15일 하루 교육학에 대한 모범 답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자 문제 첫 번째는 교수학습 영역이었습니다. 그 교수학습을 보시면 제가 자율적 협동 모형이라서 코퍼레이션, 쿠프 모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우리가 나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1단계부터 뭐 소주제를 편성하고 소주제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미니 주제를 담당하고 발표를 하고 다시 수업하는 이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형을 실시했을 때의 장점,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협동 모형 같은 경우에는 소집단 경쟁 체제가 아니라 소집단 집단의 협동 학습을 할 때 다시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협동을 또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숙달 목표를 지향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고, 또 함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혼자 했을 때보다 더 큰 가치와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 공학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낸 거는 뭐냐면 게임 기반 학습, G러닝이라고 그러죠. 혹은 퀘스트 기반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도대체 학습에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학습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을 어떻게 교육 시스템에 옮길 수 있냐. 예를 들면 우리 한컴 타자 연습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뭐 어떤 단어가 내려오기 전에 단어를 타이핑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레벨, 그 다음에 매일매일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이 보다 더 재미있게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를 교육에 끌고 들어올 건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퀘스트 기반 학습 혹은 게임 기반 학습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는 교육 심리와 교육 과정 문제입니다. 교육 심리에서는 강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문제를 냈죠. 제가 보면 A 학생, B 학생, C 학생 상태가 다 달라요. A 학생은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화가 좋냐면 계속적 강화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강화물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하다가 강화물을 주지 않았을 때 소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원하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렇게 강화물을 제공했을 때 빠르게 어떤 학습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처음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원하는 반응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제공하는 계속적 강화가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됐는데 이제 강화물이 제공되는 빈도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 학습 기능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떤 강화를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 학습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강화는 바로 간헐적 강화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강화가 실시될 때, 예측 불가능한 시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배운 학습 내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간헐적 강화다라고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빨리 최대한 이거를 습득하고 싶어하고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학생에게 적합한 거는 바로 통제 가능성과 연관된 비율 강화예요. 그래서 토큰 강화처럼 10번 네가 시행해서 성공하면 내가 이걸 한번 네가 원하는 강화물로 바꿔줄게. 10번 하면 한 번 보상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시간과 관련된 강화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그 시간이 올 때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횟수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횟수를 해버린다면 내가 언제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이거를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그런 학생한테는 이런 비율 강화, 통제 가능성 정도에 따른 이 반응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비율 강화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첫 번째 영역의 마지막 교육 과정 같은 부분, 교육 과정 문제를 보면 해당 교육 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죠. 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뭐 중시 여긴다는 점, 인간주의 교사, 그다음 인간 중심의 풍토, 형성 이런 특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전인 교육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식 너무나 이전 그 교육이 지식 중심으로 인지, 정서, 행동, 뭐 이런 심동 이런 걸로 나눠봤을 때 인지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고루 발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 너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장단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안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이제 교육 평가, 교육 철학, 그리고 나머지 교육 행정, 사회, 심리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